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발 이런 기사 보시고 TDF 선택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싶어서 좀 방송을 좀 올려봅니다. 어떤 기사냐면요. 매일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2050년 퇴직자 겨냥한 주력 상품 1년 수익률 62%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익률 62%이 얘기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혹하지 않으시나요? 절대 말씀드리지만 수익률만 보고 펀드나 이런 투자형 상품 절대 가입하시면 안 돼요. 수익률이 높다고 그래서 뭐 최근 1년 동안 가장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과거 수익률이잖아요. 앞으로도 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그냥 앞으로 잘했으니까 계속 잘하겠지라고 추정하는 거지.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최근 2019년부터니까 대략 한 1년 정도, 2년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이런 TDF를 비롯한 다양한 자산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배분을 수행하는 회사들의 펀드 성과를 좀 가지고 와본 건데요. TD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되게 많아요. 국내 12개 이상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산운용사 역량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잘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의 성과 차이가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KB 온국민 TDF라고 하는 게 빨간색입니다. 그죠? 2년 동안의 성과가 24% 정도 난 거예요. 근데 제일 잘한 거는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미래에셋의 전략 배분 TDF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35% 정도 났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똑같은 2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무려 11%포인트나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수익률만 보면 미래에셋 거 가입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또 미래에셋 거 가입하는 게 맞다?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앞으로 미래에셋이 계속 잘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좀 안타깝지만 이런 TDF들을 골고루 나눠서 투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아직 그런 방법이 국내에 있진 않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펴놨지만 작년 같은 2020년도 코로나 대유행 폭락 시점입니다. 제가 이때부터 이제 두 방송을 시작을 했지만 이때 인생의 일생일대에 없을 만한 엄청난 폭락이고 기회다라고 지나고 보니까 알겠죠. 어떤 자산이든 투자를 하면 뭐 두 배씩 먹었으니까요. 근데 이때 폭락은 과거 어느 때비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뭐냐면 주식, 채권, 부동산 막론하고 다 같이 폭락했기 때문에 이런 자산 배분 펀드로서의 기능을 하기 힘든 시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은 채권의 금리가 급격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하락하면서 채권의 가격이 올라주거든요. 그래서 주식 가격의 하락폭을 채권이 방어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주식, 채권, 부동산 막론하고 다 같이 폭락해 버린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보세요. 이 파란색이 코스피인데 코스피의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보다 자산 배분을 하니까 확실히 변동성이 작은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TDF라는 자산 배분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가급적 마음 편하게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똑같이 자산 배분을 운용하는 회사 중에서도 위에 분홍색 보세요. 잘 안 알려 있어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IBK 자산운용의 플레인 바닐라라고 하는 EMP는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 이렇게 하락기에도 잘 방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게 흥미롭죠. 그리고 소개해드렸던 키움 쿼터백도 잘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DF를 하시는 장점이 뭐냐면 우리 연금으로 투자하는 게 결국 장기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1, 2년 보고 단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앞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뭐 농산물이나 철강이나 기계장비 ETF 이런 거 하시는 게 낫죠. 근데 이런 은행 예금보다는 장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아무래도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은행 예금 금리가 워낙에 낮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국민연금들의 공적연금 기관들도 자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수익률이 무려 9.7%나 났어요. 1년 동안에. 그래서 순자산이 한 1000조 운용하니까 97조 원이 늘었다는 거죠. 얘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 이게 뭐예요? 다양한 자산의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 주식이 올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중을 좀 낮췄죠. 반면에 해외 주식은 조금 늘렸고요. 국내 채권은 금리가 오르니까 비중을 좀 낮췄고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더 늘렸네요. 반면 대체 투자, 뭐 부동산 인프라는 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장기 투자했을 때 예금 금리보다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TDF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금 보장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조금은 변동성을 줄이자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빨간색이 나스닥입니다.
그다음에 이 녹색이 KB 온국민 TDF예요. 10% 하락할 때 4% 정도 하락을 합니다. 변동성이 좀 작죠? 반면 그 올해 3월달, 2월에서 3월달의 변동성에서도 나스닥이 14%나 폭락할 때 이런 TDF는 3% 내외로 폭락하는 거를,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즉 TDF가 무조건 하락하지 않는다, 원금 손실 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결국은 너무 저금리인 은행금리보다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 연금 자산이 조금은 불어나기가 낫다라고 믿고 투자하는 방식이 바로 자산 배분 그리고 TDF의 방식이다라는 부분이 오늘 방송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